하루도 거르지 않고 땀 흘리는 변순원 씨. 큰 위기를 겪은 후 운동에 더욱 힘쓰고 있다는데요. 암 환자가 기본적으로 항암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근육을 보강하지 않으면 그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렵겠다. 집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근력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3년 전 진단받은 직장암 때문입니다. 당시 대장에 적신호가 있었다고요?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에 보는 주기가 늦어지는 것, 그러니까 변비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려 3일에 걸려 한 번 변을 보는 걸로 증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변을 볼 때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세포가 대장에서 멀리 떨어진 식도와 임파선, 대동맥까지 전이돼 치료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 수술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항암을 시작을 하는데 항암을 시작해도 치료가 될 확률은 1%의 가능성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또 생존 확률도 5%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15차례의 일반 항암 치료와 13차례의 표적 항암 치료를 마친 후에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1% 확률을 깨고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항암이 잘 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때서부터 이제 식생활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하고 먹는 거 교체하고 그리고 생식을 꾸준히 먹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항암에 대한 효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제 전이되었던 암세포가 다 이제 잡혔습니다. 지금은 야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끊고 채소와 삶은 달걀 등으로 규칙적인 식습관을 실천 중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극적인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암 환자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예비 암 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 몸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아직은 면역력이 다 파괴되지 않을 때에 다시 지금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바꾸시고 건강한 식생활로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생활의 패턴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잘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면 지금처럼 그런 삶들을 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암을 극복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직장암 4기일 때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직장이 그 대장 제일 맨 끝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전체적인 대장의 모습입니다. 아주 아래쪽에 길게 타원형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직장입니다. 약 항문에서 15cm 정도 평균 되고요. 길게는 20cm 정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소위 저장 창고 역할을 하여서 쭉 모든 결장을 지내서 와서 마지막 변이 되었을 때 저기에 모여 있다가 배변을 저희가 하게 되는 바로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문까지 직진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곳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조 증상으로 변비가 생겼던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대장 내시경 사진에서 암이 커지면서 장내 관강을 그 공간을 점차 막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직장에 생기면 바로 변이 나가야 되는 그 부위에서 좁아지기 때문에 변이 가늘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배변이 나오면서 암을 스쳐 지나갈 때 일부 떨어져 나가는 세포들을 통해서 점액질이나 피가 비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변비와 동반된 증상으로 이제 점액질 같은 게 변에 섞여서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게 대장암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대장암이 있을 때 점액질 대변이 섞여 나올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대장 점막에서는 점액을 분비해서 대변이 대장 내강을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는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장암이 생기면은 이 점막이 손상되고 또한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대장 점막이 과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질 대변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왼쪽 사진이 대장암 내시경 사진이 되겠고요. 가운데에 궤양이 있고 그 위에 점액질이 좀 덮여져 있는 그런 소견이고 오른쪽 아래에도 점액질이 좀 묻어 있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실제로 대변에 나온 점액질 그런 대변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사례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몸에 암세포가 없다니 정말 천만 다행이고 정말 감사드려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재발 여부를 꼭 감시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정말 암을 극복하신 모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보통 사람들은 예비 암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해주신 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도 이제 단 거 안 먹으려고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되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좀 한번 아프셨기 때문에 힘을 좀 내야 되는데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뭐 고기 이런 건 좀 안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례자의 식단을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고루 드시고 암 예방에 좋은 채소나 과일, 여러 가지 식재료를 고루 드시고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보시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단백질 섭취는 조금 적은 경향이 있어요. 조금씩 있긴 한데 충분한 양이 아닌데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몸의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면역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를 좀 늘리면 좋겠고요. 또 보면 계란을 좀 드셨는데 한두 가지 단백질 음식만으로는 고른 영양 섭취가 어렵거든요. 일부 아미노산의 결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기 말고라도 생선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어패류를 통해 가지고 고른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고기를 좀 줄여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대장암일 때도 그럼 고기를 피하는 게 좋은 건가요, 교수님? 예,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고기와 고기 섭취와 대장암 발생의 위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 그 적색류, 보통 고기가 그 백색류, 뭐 닭이나 또는 생선이나 다른 식재료, 계란을 먹는 것보다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다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보고서에서 또 추가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조리 방법, 예를 들어 뭐 굽거나 뭐 튀기거나 이렇게 네. 먹는 것보다는 쪄서 먹거나 하는 방법으로 조리하고 또 우리 한국인의 고기 식습관 있죠. 꼭 쌈하고 채소랑 같이 먹는 네. 습관을 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고기를 제가 굉장히 구워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요즘 다 물에 넣고 삶아가지고 수육으로 먹고 있어요. 예. 어떻게 먹는지 그 조리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닥터의 경고는 최청원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변에 피가 보이는 당신 경고합니다. 변에 피가 보이는 당신. 아니 대변에 피가 보인다. 이거는 이제 대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국 씨는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 그죠? 제가 대장암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변에 피가 조금 묻어난다고 해서 딱 단정 짓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뭐 그런 경우들이 다 있지 않나요? 변이 컸을 때, 변이 크면 저만 그러는 살면서 그저 가끔 한 번씩 가끔씩은 볼 수 있는 것 있어요. 같은데요? 예. 대장암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변비나 설사 혹은 복부 불편감 정도의 증상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방치하고 검사를 안 하고 지내다 보면은 진행성 대장암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나마 빨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혈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것이 좌측 대장암의 경우에는 붉은색 혈변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좀 더 관찰하기 쉬운데요. 우측 대장암의 경우에는 검은색 대변으로 소량씩 나올 수도 있어서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도 우측 대장에서 발생하느냐, 좌측 대장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다르다는 말씀인 건가요? 오는 길이 우측은 길어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네. 대장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측 대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직경이 넓고요. 대장 내시경 사진에서 보시듯이 왼쪽의 사진이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우측 대장이 되겠고요.
좌측 대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경이 굉장히 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우측 대장에는 대변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암이 생기더라도 장이 막히는 증상, 즉 변비나 설사 이런 증상이 잘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 대장에서 관찰되는 그런 증상을 저희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네. 예,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측 대장은 굉장히 덩어리가 커질 때까지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도 늦어지고 증상도 좀 늦게 나타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 미세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어지러움이나 피로감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중도 감소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대장암이 정말 진행돼서 더 커지게 되면은 오른쪽 아랫배 부위에 혹이 만져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단 시기가 늦을 가능성이 있군요. 네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자라난 후에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우리 몸의 진단 오른쪽의 시기가 우측 대장.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좌측 대장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좌측 대장은 상대적으로 직경이 좁습니다. 혹시 좌측 대장은 직경이 상대적으로 더 좁기 때문에 배변 습관의 변화 증상이 좀 더 뚜렷하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변비가 점점 심해지거나 하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대장은 항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혈변이 나는 경우에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발견하기 쉽겠고요. 대장암이 더 커져서 대장 내경을 굉장히 좁게 만든 경우에는 그 좁은 공간에 대변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의 굵기가 연필 모양처럼 가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대장암이 점점 심해져서 거의 대장이 막힌 경우에는 심한 복통과 구역 구토, 택만감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왼쪽 대장암은 오른쪽에 비해서는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좀 더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